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유럽에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책을 다시 좀 다듬고 하는 관계로 시간이 나지 않아서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 거의 한 열흘 넘게 있었죠. 있었던 일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고 오늘은 이번 주말에 있을 북콘서트 행사 안내와 지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인쇄에 들어가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계략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여기 지금 이 자료, 이 영상 제목을 차지더 지금부터 이 과학의 혁명이 시작된다. 왜 이런 제목을 드렸는지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아주 제가 이 평생에 이렇게 대단한 책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다르죠. 이게 지금 표지입니다. 차지더, 대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전기현상. 제럴드 폴락 교수님이 지으셨고, 제가 이제 옮겼는데, 현대 과학을 혁파하여 자연의 비밀을 추적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물의 제4상을 밝혀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라가고,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기 물리학 1위까지 올라가고 했던 거지. 바로 이분이죠. 제가 이분을 2024년도에 가서 이분 강의를 듣고 또 2025년에 또 가서 강의를 듣고 하면서 2025년 지난해 9월에 이 책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그런데 이 책을 내고 난 뒤에 뇌졸중이라 그러나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아직도 완전히 회복은 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됐고, 그때 이분이 거의 뭐 세계적인 과학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존 클라우즈 박사님 같이 2024년, 25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워싱턴 DC에 4월 달에 가서도 존 클라우즈 박사는 뵀는데, 제럴드 폴락, 교수님은 뵙지 못하고, 이거는 이번 유럽에 가서 독일에서, 독일의 할레에서 오셔가지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에 뒤 표지도 조금, 보여드렸는데, 조금 달라진 것은, 어, 지금 미국에서 UFO가 중요한 이슈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개하고 이래가지고, UFO에 대한, 이 사진을 넣고 UFO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었어요. 만약 UFO가 존재한다면은, 엔진 없는 초고속 비행은 가능할까? 이 책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왜 과학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대자연의 전기 현상은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지금 모든 과학 교과서에 전면 개정을 예고할 만큼 상당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번 7월 25일 원래 18일 날 하려고 그랬던데 이 책이 안 나오게 돼 가지고
다시 이 인쇄가 늦어져 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가 늦어서 이걸 25일로 했습니다. 그 송파에 지난번에 제가 그 유럽 가기 전에 강의했던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하고 이 책이 608쪽입니다. 그리고 풀 칼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칼라로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종이도 아주 뭐 좋은 걸 써야 되는 거 해가지고 608쪽 풀 칼라 사패가 들었는데 그래도 그 출판사에서 아주 줄여가지고 정가를 32,000원으로 했고, 이거를, 다시 이번에, 출간 기념으로 겨우 제가 이제 2만 원에, 어, 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자 하니까 출판사에서 갖는 마진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 이번에 행사 때 석에 제공을 한다 그럽니다. 하고, 그날 오시면은 지난번에 우리 유럽 가기 전에 그 강의할 때도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이 기후 관계 하는데, 여기에, 서 한우를, 아주 좋은 아주 1등급 한우를 아주 제공을 해가지고 그날 당일 1인당 2만 원을 받고 석식을 제공합니다. 그 4만 원을 가져오시면은 아주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아마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1등급 한우도 어, 먹을 수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 이 행사가 좀 더 성공적이면은 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내용을 차례차례로 한번 같이 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이너스, 응? 대기는 플러스, 다시 말해가 직류전기죠. 하나의 우리 그 건전지 같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로 대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지구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지표면 가까이에는 더 촘촘하게 플러스 극을 띠고, 위로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는 거죠. 그 이유도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뭐 그전부터 이거는 밝혀진 것들이 지구는 하나의 축전지와 같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도 이렇게 했는 거죠. 지표면은 마이너스고 위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포지티브 네가티브 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지구 1m당 100볼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상당한 전류죠. 여기 있죠. 이 6피트, 같은 한 2m 된다. 그러면 한 200볼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것도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여기다가 풍선을 띄워가지고, 이 풍선을 띄우면은 여기는 포지티브 차지를 떼고, 아래는 네가티브니까, 이 충선에서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모타를 돌리고 했던 그런 과거의 실험들도 있어요, 보면. 이거는 거의 검증된 과학이고, 이거는 또 여기 책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책에 보면은 리차드 파인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저도 뭐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분이 아인슈타인 이후로 20세기 전반에는 아인슈타인, 20세기 후반에는 최고의 물리학자라는 분이 바로 파인만이에요. 이분이 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책이 물리학 강이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대요.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계에서는 이게 다 인정되고 검증되고 과거부터 알았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것은 지구는 마이너스를 띠고 여기에 플러스를 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충전시키나? 왜냐하면은 건전지가 있으면은 이게 시간이 좀 방전돼 버리잖아요. 우리 그 배터리 같은 거는 계속해서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이 돼 있으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충전기를 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하나의 건전지라면은 이걸 무엇이 이것을 충전하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논리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책에도 나와 보면은 우리가 벼락을 치면은 말입니다. 제가 그 맨발 걷기 이야기를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구에는 매 초당 50번의 번개가 지금도 계속 어딘가는 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슈만 레조넌스 공명 현상이 생기고 이 공명 현상에 우리 모든 생명체가 조율되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맨발 걷기 강의에서 했어요. 그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번개가 계속 침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계속 마이너스로 차지가 되어 있다. 라는 정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밝혀낸 거는 뭔가 하면 바로 이거죠.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원래 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이것 때문에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고 했던 게 뭔가 하면 물의 제4상을 밝혔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물은 삼태 변화를 하는데 얼음, 고체지요. 액체, 물, 그다음에 기체. 이게 삼상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포스페이지. 그 물의 제4상이죠.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가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나 뭐 초중고에 3상을 배우지 4상을 배우지는 않는 거죠. 근데 4상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럼 뭐가 4상이냐. 물 자체가 액체지만은 두 개의 전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또 분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친수성 물질에 붙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여기는 이지 워터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폴락 교수님이 이름을 붙인 거지. 익스컬전 존 배제 구역의 물이다. 우리말로 하면 배제 구역의 물인데 이걸 그냥 이지 워터라고 이 분야를 연구한 사람들은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밀려 나온 것들 물이 벌크워터라 해가지고 그 요거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요거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이 두 물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성분도 다를 뿐만 아니고 역할도 아주 다른 거죠. 그 저는 이거를 2024년 가서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책도 나왔어요. 그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여기에 이지워터의 물은 구조도 다르고 이게 그는 H3O2예요. 물은 H2O인데 H2O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H3O2라는 거지. 요래 되어 있고 요 두 개가 하나에 분리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전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실험들도 다 되어 있는 이지 워터와 벌크 워터에서 나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에너지를 나오고 그럼 무엇이 이것을 분리시키느냐? 이 분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선라이트, 태양의 에너지가 내려와 가지고 열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적외선 이 일종의 열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물을 두 개로 나누어 주는데 이 물이 제가 보니까 저도 이 강의를 듣고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이지워러 리차징 휴먼 바이오 배터리 인간도 하나의 이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리차징이 충전되죠. 인간도 하나의 배터리처럼 전기로 충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포라 그러면은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은 이지워터예요. H3O2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지금 우리의 생명체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양성자, 포지티비티, 이걸 배출을 하는 거지. 배출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게 이제 맨발 걷기 이야기도 거기 잠시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잠시 나오는데 바로 이게예요. 우리가 건강한 세포는 헬시 셀은 바로 이지워터로 충만되어 있는 거지. 죽은 세포는 뭔가 패솔로지컬, 병들거나 암에 걸린 세포는 이게 이지워터가 부족한 거죠. 부족하게 되고 실제로 이거를 측정해 보면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는 50mV에서 100mV. 그런데 이런 세포는 뭔가 하면 10mV에서 15mV가 되고 그래서 이지워터는 하나의 생명의 바이올로지컬 퓨얼, 생명의 연료 역할을 하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세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들을 포지티비티, 이 양성자, 이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지. 그 우리가 숨 쉴 때, 브레스, 숨 쉴 때 땀을 흘리고 소변 볼 때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보내가지고 우리 몸은 마이너스로 유지하게 하는 거지. 바로 이게 expel positivity for vitality.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이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했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번역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도. 아,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는 책을 내가 알아가지고 이걸 번역을 했느냐고. 자기도. 이게 그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느냐. 이게 바로 맨발 걷기예요. 맨발 걷기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생명체가 계속 이렇게 이지워터 바로 이게 헬시 셀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나오죠. 나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똑같이 맨발 걷기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이 우리 모든 세포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뒤에는 뭔가 하면 태양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아마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스터디 그룹이나 이게 북 콘서트 뭐 이런 걸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를 밖에 우리 얘기했죠. 우리가 건전지 배터리를 계속 충전시키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태양인데 태양이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지구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지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분이 밝혀내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이 있으면 흔히 저도 뭐 우리들까지 다 그렇죠. 물을 연구해도 물은 그냥 증발할 때 같이 물덩어리로 아니면 분자 상태로 H2O 분자 상태로 이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소체라 해가지고 베지컬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이걸 베지컬로 소체라 번역을 해가 했는데 여기 이지층이 있고 안에 이렇게 이게 압력이 밀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나의 물덩어리인데 이지층이 있는 물덩어리하고 하이드로늄이온 바로 이거죠. H3O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분리되어서 증발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기 실험실에서 이거를 사진도 찍고 했던 것들이 다 자료에 나와요. 근데 이 연구는 내가 볼 때는 별 돈도 안 들 것 같아요. 이게 실험
약도 안 들고 그냥 뭐 이게 물이 증발하는 걸 사진 찍고 거기서 정말로 이 소체가 나타나는지 소체도 이게 사진으로 하고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분리되면은 위는 플러스고 아래는 마이너스인데 땅은 항상 마이너스로 차지돼요. 땅 속에 이렇게 음전하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음전하층이 땅에 이렇게 되는지도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뭐 각종 이 생명체의 물, 그리고 여러 가지 물들의 물이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땅은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이 또 땅은 이게 하나의 전도체가 전류가 그러니까 전자가 잘 흐르기 때문에 이게 빠른 분산이 일어나고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지역에만 이것이 정발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곳곳이 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람에 불고 지금까지 그 기상학 이런 데서 지금 아마 이것도 기상학 하는 분들도 이걸 좀 보면은 자기들 했던 연구를 깜짝 놀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대기에서는 이 플러스가 천천히 바람에 의해서 그런 정도 이동하고 요거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 지역마다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요게 플러스가 있는 거,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된다. 그건 뒤에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을 안 하고 뭐 북컨서트나 따로 말씀드려요. 이 책에 그러면 차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608쪽인데 아주 뭐 방대한 처음에 이 전하를 띈 지구, 정말 지구의 이 소수의 숨겨진 전하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뭐, 가베지 트럭, 그 이야기한 비행기 몇 천 대 이야기, 그 이야기 하면 나오는 거, 앞에 제가 올렸던 거 보면 나오고. 그리고 지구는 엄전화를 띠고 있나? 그리고 지구하고 대기는 이게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대기를 계속 끌어다니느냐, 뭐 그런 내용들 나오고. 두 번째도 보면은 여기에 바람을 무엇이 일으키느냐. 그 지구의 N극, S극.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그걸 바로 잡는 것들. 그 지구를 돌게 하는, 지구를 자전하게 하는 그 자전력. 그 얘기도 여기 나와요. 지금까지 그 물리학에서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옛날부터 자전해서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다. 관성력에 의해서 그렇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관성력이 유지되려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외부에서 힘이 돌아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아까 봤던 그 차지, 그 힘들, 그것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좀 복잡하니까 뭐 다른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날씨에 대해 가지고 구름이 왜 생기느냐. 구름 생기는 거. 또, 지금 구름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대기에 버티는데 그 무게를 어떻게 버티느냐. 비중 때문에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에 의해 가지고, 이 차지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고, 그다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 내후가 어떻게 되고, 뭐,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 차지도 완전 전혀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지. 그리고, 중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중력은 과연 뭐냐? 무게. 여기에 하나의 전하의 역할이 들어있고, 왜 지구는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느냐?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물리학에서 전혀 다른 물리학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에서 또 뭐 화성, 목성, 토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어? 그것도 하나의 이 차지로 전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지금 그 비행 물체, 비행기 이야기도 나와요. 비행기가 왜 어떻게 뜨느냐.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가 비행기는 베르누이의 원리에 가지고 위는 그 이렇게 볼록하게 돼 가지고
위는 기류 흐름이 길고 아래는 짧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된다. 베르누이얼. 그게 그러면은 왜 이것이 비행기가 그 비행기 쇼 같은 거 할 때 보면 뒤집어 가지고도 가는데 그게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공비행체에 대한 불편한 사실. 이것도 아주 뭐, 우리가 지금 지금 그 프레스비 같은 것들을 왜 그러느냐. 마찰 전기를 이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것도 정말 재밌는 새 이야기는 지난번에 좀 했죠. 새, 이런 것들도 다 벌써 그 원래 생물 자체가 자연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현상들을 벌써 다 알고 그걸 진화를 통해 가지고 적응을 했는데 그 독수리 같은 것들은 전혀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날아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철새 같은 것들이 수십 킬로가 아니죠. 뭐 수백 킬로를 그냥 뭐 한 5, 6, 거의 한 보름 정도를 쉬지 않고 날고 하는 것들. 그 원리가 바로 저게 해가지고 공중에 부양하는 것들도 다 전기에 대한 기침. 이걸 보면은, 저게 나오죠. 그리고 이 실험도 있어요, 보면. 우리 UFO 같은 것들이 UFO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UFO의 이게 비행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기술을 여기에 이 원리를 이 과학을 우리가 빨리 이용하면은 드론이라든지 지금 뭐 교통에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람을 거스르면 탈 것들. 그 배가 바람을 부는 거 있긴 해. 정면으로 배가 지금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달릴 수도 있고 육상 요트 같은 거 바람을 거슬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 탈 것들, 범선 같은 육상 요트 그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 보면은.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같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 방향에 바람에 밀려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앞으로 향하면서 가는 거지. 그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전화 이론들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 같은, 물고기도 물고기가 상류를 이렇게 올라갈 때, 물고기 사다리를 위에 아주 올라갈 때, 그 다 뭐냐? 물고기가 꼬리가 쳐가지고 한다? 아니라는 거지. 물고기 자체가 지금 이 전하를 이용하는 이 전하에 대한 이것도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다 우리가 이용할 앞으로 이 새로운 과학이 여기에 나오면은 아마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이 자연의 신비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썼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나는 자연의 많은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의 상호작용이라는 틀에서 직접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강력한 개념으로 마치 모든 문으로 통하는 그 가장 거대한 문을 두드리는 듯한 흥분을 안겨주었다. 아마 그 서문도 참 잘 썼는 것 같아요. 아주 이분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리 마지막으로 제가 그 보도 자료를 이제 어제 써서 이제 보내면은 책 나오면은 이제 각 언론사에다가 보도 자료를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는가 자기들이 이제 그 언론에 내기일 때 쓰는 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쓴 건데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사진과 동영상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UFO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현대과학은 엔진 없는 초고속 비행 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못하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구와 우주에서 관찰되는 현상 가운데 그 작동 원리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례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저자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태양의 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라는 새로운 과학을 선보이고 있다. 이 책은 지금의 과학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외면받는 이상현상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죠. 공이 위로 굴러가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그 왜 그러나? 뭐 제주도 어디 보면은 그 위로 공이 중력의 이론으로 설명 안 된다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상현상들 왜 그러냐? 만약 지금의 과학이 충분히 타당하다면 왜 그러한 현상들은 설명되지 않는 것일까? 더구나 오늘날 과학계는 매우 복잡한 이론들을 만들어 자연의 신비를 파헤치고 있다.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자연의 신비를 과연 지구와 우주는 복잡성이 지배해야 하고 이상현상은 영원히 설명 불가한 존재일까? 이 책은 복잡성 대신 아주 간단해요. 지구는 하나의 전기 이론이 들어가면은 차지 이론이 들어가면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복잡성 대신에 단순성에 기초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혁신적인 관점과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용감한 도전으로 지금의 과학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책이 선보이는 새로운 과학은 UFO 비행마저 설명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연구했는 물의 분리 현상에 기초하여 대자연을 지배하는 전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기가 지금 전하 분리되는 거예요. 이 전하 분리 이론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지구는 음전하를 띤 지표면과 양전하를 띤 제기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축전기와 같으며 그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임을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저술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자연의 많은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안에서 직접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강력한 개념으로 마치 모든 문을 통하는 가장 거대한 문을 두드리는 듯한 흥분을 안겨주었다. 저자가 찾아낸 이 거대한 문은 독자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수많은 자연현상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걸 알므로 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은 과학자들만을 위한 전문서가 아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였으며 자연 현상을 보다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양한 사례들은 독자들에게 지적 흥분과 탐구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적절히 배치된 창의적인 사파들은 내용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때로는 웃음을 자아게 하는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아들이에요. 그 지금 이분의 그 지금 뇌졸중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그 사이에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또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 책 안에 아주 재밌게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이에요. 아주 그랬어요. 아주 그 사파도 아주 정말 우리가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보면. 독자들은 지구와 우주의 다양한 현상들을 복잡성이 아니라 단순성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울러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에는 여전히 탐구해야 할 넓은 영역이 남아 있음까지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했던 게 뭔가, 이 책에, 이거는 이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 지식은 분명 급속히 증가했죠. 어마어마한 과학 지식들이 증가했어요. 하지만 그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학의 혁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 과학을 혁파할 수 있는 혁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지금 과학이 그래서 초중고에 지금 뭐 교과서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책이 이제 그 혁명을 우리나라가 선도하여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를 개척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이게 창의적인 연구 주제를 찾는 과학기술계,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지식산업계, 그리고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진정한 과학 스릴러이자 직업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일린 마음을 지닌 모든 일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 교양서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이게 이제 제가 저걸 한 게, 출판사 서평으로 써가지고 보낸 건데, 한번 보시면은, 정말 제가 한 1년 동안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나? 까지 지금 아주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번역도 하고 또 번역한 걸 또 여러 번 다듬고 또 그 아들하고 계속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제에 몇 개 오타가 있었는 것도 제가 지적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어, 책도 이번 기회에 좀, 싸게 608페이지 풀칼라로 된 건데, 출판사에서 마진을 좀 줄여가지고, 우리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책도 구하고 또 맛있는 소고기도 드시고 또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마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국가에서 무슨 연구 과제 같은 걸 좀 받아가지고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 여기에 근거도 확실하게 다 나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예, 감사합니다.